질문이 올라요. 탭스를 하고 싶은데 탭스 어렵지 않나? 탭스를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뭐 그런 건 모르겠고요. 하셔야 됩니다. 등급이 잘 나오고 스카이 가는 거의 다 합니다. 좀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탭스가 어려운 거 맞죠? 서울대학 대학원 용어니까. 강사인 저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 어휘를 해야만 버팁니다. 첫 번째, 문과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외국어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과의 성향인지, 즉 영어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국영술 모두 다 잘 하셔야 됩니다. 대원외고 가는 친구들은 수학을 엄청 잘해야 되고, 대원은 이과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수학이 잘 되고 과학이 잘 된다 이런 친구들 여기 가시면 돼요. 외고 재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수학하고 또 뭘까요? 과학을 굉장히 힘들어요. 과학을. 왜? 문과 학생들이니까. 대원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하면서 전과목이 좀 우수한 친구들 가면 좋겠고요.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좀 뽑으려고 하는 인재상 자체가, 대원은 제가 볼 때 국영수, 사과 이런 거 다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한영외고는 국어하고 영어를 좀 잘한다 이런 친구를 좀 많이 뽑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양이 많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좀 우수한 학생인데, 이번 대원외고 수업하면서 이 친구도 그렇게 잘하는 애도 엄청난 과제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 부분. 멘탈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경쟁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가는데 다 나보다 잘하는 애들, 뛰어난 애들, 이거 보면은 거기서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근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그런 나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아, 내가 이런 애들하고 같이 수업한 너무 자랑스럽다. 예전에 인문대를 가고 지금 서울대 경영대 박사과정인데, 이 학생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기수가 대원이 너무 세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이런 애들하고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재밌어요. 애가 너무 방금방금 웃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가면 좋습니다. 즉, 강한 멘탈. 주변이 너무 세더라도 자기만의 페이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경쟁을 즐길 수 있는 친구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실성 되게 중요합니다. 성실성. 전 영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외고 준비하는 학생들의 70% 정도가 좀 불성실해요. 굉장히 암기 안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90만 넘으면 A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하고 본인 스스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성실성이 너무 중요해요. 성실하지 않으면 가서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인식, 비슷한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건 내가 보완해야 돼. 이런 게 좀 있으면은 좀 버티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강한 멘탈 소유자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서바이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고 준비 전에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 크게 이렇게 6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고에서 이제 무슨 과를 가야 되냐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프랑스어는 프랑스 많이 하고 있는 애들만 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게 아니라 다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외고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낮은 경쟁률이 있는 과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외고 선택이 뭐냐? 객관적 상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성실하냐? 언어적 능력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돼요. 영어도 어떻게 되는지. 영어가 가장 어려운 외고는 어디다? 한영외고. 양이 엄청 많습니다. 영어가 정말 잘해야 돼요. 너무너무 잘하셔야 됩니다. 탭스 같은 건 편하게 하셔야 되고, 외국 가는 친구는 무조건 탭스 어휘는 하셔야 돼요. 우리 애는 어쨌건 외국 가서 스카이 가고 싶으면 무조건 탭스 어휘 하십시오. 탭스 어휘 해서 가서 잘 못하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탭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문 종합령은 장문 독해 무조건 보세요. 이 2가지는 우선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탭스 문법 어휘 해놓으시면은 일단 고등 과정은 선행이에요. 요번에 한영외고에서 이제 영어 정교 1등 한 애가 있는데, 지금 최종 나오자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들은 거 보니까 죽도록 한 거예요. 계속 뭐 두드리고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영어가 어렵게 준비하시면 되게 좀 등급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신 말씀은 영어 시험 같은 일단은 탭스 문법 어휘, 그 다음에 성문종합 장문 독해, 요건 무조건 좀 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외고에 가서 자존감을 유지해야 돼요. 자존감을 유지해야만 교육 활동도 좋고 학업도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남에서 대일외고 내신반이 있는 학교 저희 학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일외고를 강남에 처음으로 언급한 데도 저희 K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5년 전에 중3 학생 하나를 대일로 보냈어요. 근데 얘 친구를 제가 대원 한영으로 다 뺐습니다. 넌 대원가 한영가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저희 학원 다닌 거예요. 저한테는 중1부터 중3까지 배웠고 5년 다닌 거죠. 근데 어머님이 학원에 오신 거야. 오시더니 하신 말씀, 첫 번째, 너 나한테 감정 있냐? 아니, 감정 없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럼 왜 우리 애는 이상한데 보냐? 이상한데라고 이때 이제 이상한데. 어머니 그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여기도 괜찮다. 근데 딴 애들은 이런데 우리 애는 여기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애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좀 받아.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 되게 똑똑한 학생인데 외동딸이고 엄마도 되게 좋으신데, 이 모녀가 한번 싸우면 애가 학원 엄마가 다 끊어버리고 이제 애도 학원 안 나오고 이런 집이고, 애가 또 욕심이 또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엔 되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대원 한영보다는 대일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7년 전에 대일 외고 이제 전교권 애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학교 괜찮은 학교고 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님이 보내셨는데 첫 내신이 어떻게 됐냐? 전교 1등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울대학 경영학과 갔습니다.
선생님은 꽃 들고 와갖고 선생님들이 좋은 학교 갔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원외고 좋은 학교는 맞는데 우리의 학생이 좋은 학교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학교, 가서 매일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그런 학교,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자존감을 갖고 어머님도 적극적으로 좀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가시는 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탐색 시기는 1학기였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일단 자소서하고 이렇게 결정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설명회 들으시고 결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부분 학교 설명 영향 많이 주고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요. 탭스를 하고 싶은데 탭스 어렵지 않나? 탭스를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뭐 그런 건 모르겠고요. 하셔야 됩니다. 가서 등급이 잘 나오고 스카이 가는 거 거의 다 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럼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탭스가 어려운 거 맞죠.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니까 강사인 저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 어휘를 해야만 버팁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으로 1등급이 무난하게 나와야 되고요. 킬러 문항을 왜 그런지 자기 언어로 설명해야 되는데 자기 언어로 설명하는 친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탭스 어휘가 어렵지 않아야 돼요. 탭스 리딩으로 40개 만십 중에 37개 정도 나오면 어느 외고를 가든 이 친구는 1등급 레인지에 들어갑니다. 문법은 50개 중에 최소 43개, 극상위권은 48에서 49개 정도 찍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지표를 갖고 하셔야 돼요. 고3꼴로 나오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데이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해야 되냐. 첫 번째 수능 독해 이거 잘하셔야 두 번째는 논리와 문법을 잘하셔야 되고요. 탭스 어휘로 승부가 납니다. 요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될 거예요. 막연하게 잘한다 못하면 이건 의미가 없고요.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수능 독해, 두 번째가 논리 문법, 세 번째가 탭스 어휘 독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작년도에 제가 수능으로 했어요. 수능 킬러 문항에서 90% 나오면 상위권을 받고, 두 번째는 논리입니다. 논리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지문에 보시면은 이 지문에서 들어갈 단어를 집어넣는 거 정확하게 해석해야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력과 논리력이 요구가 돼요. 첫 번째로 저희가 본 거는 영어 교수님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서 탭스하고 수능하고 이런 관련 여쭤보니까 수능이 가장 요걸로 기본을 치고 그 다음에 논리 문법을 봐라. 그래서 논리가 7문제 중에서 5.2 정도 나오면 좀 상위권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어휘력, 어휘에서 승부입니다. 극상위권은 어휘를 잘하는 애들이 극상위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고에서 특목고에서 극상위권 어휘 잘하는 애들 극상이에요. 영어 잘한다는 건 어떤 학생은 탭스를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등급까지 어휘에서 승부가 나요. 대원외고 내신 하면요,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애들하고 한 2학년 수준이에요. 못하는 애들은 중학교 2학년 애들.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같은 합격생이어도 수준이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애들하고 중학교에 이렇게 있습니다. 편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장 먼저 차이가 나냐? 어휘에서 확 차이가 나요. 기본적으로 어휘가 되면은 2등급은 유지가 되고요. 어휘가 2등급 유지가 되고 거기 논리력하고 추론력까지 된다면 그게 1등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수능, 논리, 그 다음에 어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휘가 극상위권들은 어휘를 잘해요. 중위권까지는 독해나 이제 문법으로 되는데 그건 어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할 때 독해가 강하고 문법이 약하고 논리가 중이다 한영외고, 대원외고나 외대고는 독해 강하고 문법 강하고 논리가 강하고 어휘가 약간 중상 정도 이러면 제가 대원외고, 대일은 독해 중상, 문법 중, 논리가 좀 약하고 어휘가 중정, 대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일단 저희가 좀 진행합니다. 이게 논리 문제였고요. 배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학생 보겠습니다. 이게 논리고요. 이게 수능이에요. 13개 중에 10개 정도 나오니까 90% 가까이 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기본은 친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다 잘해요. 일단은 수능 갖고 뭐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은 요즘 어느 정도 다 친다는 얘기예요. 논리를 보겠습니다. 논리가 7개인데 논리는 아까 몇 점이었죠? 5.2가 상위 레벨에는 3.3이죠. 얘는 논리가 안 되죠. 논리가 안 되는 애들이 문법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논리가 안 되는 문법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50개 중에 논리가 37이죠. 제가 몇 점이었죠? 43 정도 되어야만 되니까 이 친구는 외고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위에를 보니까 얘의 문제가 뭐죠? 일단 문법이 안 되죠. 그리고 어휘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요, 자, 그 다음 학생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아마 전교권 하는 친구인데 보겠습니다. 일단 수능을 보겠습니다. 대원 전교권이에요. 잘하는 기준은 얘입니다. 얘가 진짜 잘한다는 겁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충분히 가고도 나무래입니다. 대원외고의 대표적인 학생이 대랩이죠. 이런 애들 보면 24.3 거의 다 때렸죠. 90% 이상 때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말해서 수능 갖고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논리를 보겠습니다. 논리의 기준은 5.2인데 얘는 일반 상위 기준 훨씬 상회했습니다. 6.5. 야, 논리가 좋으면 문법이 잘 나올 거 안 나올 거, 문법도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보니까 문법이 47.7이네요. 극상위권이 얘입니다. 이런 애들 극상이에요. 외고 잘하는 친구들은 논리가 세고 어휘가 강합니다. 논리하고 왜 문법이 중요하냐?
독해하실 때 있잖아요. 문맥을 많이 물어봐요. 외고에서 물어보면 사고력을 물어봐요. 사고력이랑 정확성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 논리 문제나 문법 문제는 다 따지잖아요. 요걸 물어봐요. 치밀함, 정교함을 물어보는. 잘한다는 기준을 막연하게 A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확한 지표를 가지고서 판단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원외고는 보시면 영어가 2개예요. 일반 공통영어가 79%가 A, 심야 영어야 31.9% A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한영을 가니까 여긴 9점이 7.7.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렵습니다. 학생들이나 뭐 그때 난이도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한영 확실히 어렵습니다. 대일은 좀 높죠. 수능을 깊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한영외고는 수능 이상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티클도 봐야 되고 외부 지문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대원외고는 심화 영어 회화가 반이 안 배운 건데 요번에 들어와서 올해 기말고사 보니까 안 배운 게 거의 다반사예요. 기본적으로 영어 잘해야 하는 친구들 가야 되는데 여기 조금 더 어렵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엄청 잘하면 어디? 한영. 수학하고 영어를 잘하면 어디? 대원. 그 대원도 문법이 또 나옵니다. 문법을 좀 잘해야 되고 대일은 이제 문법하고 이제 외부 지문 수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너무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대일외고 쪽을 한번 트라이 해보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표현입니다. 영어의 특징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양을 정확하게 소화하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가 돼 있어요. 어휘가. 외부 지문으로 다 변별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 배운 지문을 변별내요. 요번 1학기 때 한영외고가 BTS 아리랑 신곡 있죠. 그걸 선생님이 번역해서 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죠.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요번에 그 대원외고 처음 보는 지문도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가 되어 있어야만 상위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암기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어휘가 수능 나오겠습니까? 수능 이상의 탭스를 하라는 거예요. 탭스 하는 친구 아닌 친구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탭스 무조건 하시고요. 이 대치동에서도 보면 요즘 탭스 하는 학원이 거의 없어요. 사실 보면 탭스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인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 하고 가시면은 되게 편한 편입니다. 올해 대원외고 교재는 교과서와 수능하고 고1 모의고사 마지막 입세 이게 그 탭스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라인업이 짜졌어요. 예전 대원외고 같은 여기에 뭐가 있었다? 토플이 있었던 토플이 빠졌습니다. 대원은 토플 뺐다는 건 뭐냐면 정시적으로 가겠다는 거하고 영어는 좀 약하지만 국영수 잘하는 친구들을 와라. 우리는 그 정도까지 영어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심화 영어 회화 같은 경우도 성문 종합 영어 같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대원외고 가는 친구 무조건 성문 종합 영어를 보셔야 됩니다. 대원외고 심화 영어 회화 선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시가 40% 되면서부터 나온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외대국어처럼 있잖아요. 객관식 이렇게 어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거를 찾아라. 자, 1학기 때는 뭐냐? 현재 완료 설명하라고 나왔습니다. 문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문법을 완전 깨고 가셔야 됩니다. 대원외고는 난이도, 등급을 조정하는 기준 첫 번째 어휘입니다. 어휘를 굉장히 어려운 걸 많이 줘요. 거기서 일단은 확 갈려요. 그럼 그 정도 되는 성실성이 되는 사람이 뭘 갖고 또 그대 변별하냐? 순서 삽입 문제 있죠. 수능 킬러 문항으로 또 끝장을 내버립니다. 두 가지. 그 순서 삽입으로 일단 난이도 조정은 한영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능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킬러 문항을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되게 중요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해 서술형. 한국어로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 서술형에서 학생들이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화 영어 회화는 앞쪽에 15문제는 배우지 않은 지문입니다. 이렇게 좀 길게 나오고요. 문제는 뭐냐면 요게 배운 거고 요게 안 배운 겁니다. 잘 보세요. 요건 배운 거예요. 교과서에 있던 건데 이게 안 배운 거예요. 이만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원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역사상 처음입니다. 실력이 좀 약한 친구는 굉장히 힘들었을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강조하는 게 뭐죠? 어휘 먼저 해라. 어휘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외고는 자 교과서 보캐블러리 뭐 쭉 있는데 직접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문 내용이 엄청 깁니다. 다 안 배운 거예요. 토픽 자체가 깊이가 있는 글들이에요. 처음 보는 글들입니다. 요거를 주어진 시간에 풀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를 갖다 결정하는 부분들이 삽입으로 승부를 내버려요. 삽입을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이 한영외고 특징이 뭐냐면 지문도 길 뿐만 아니라 선지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대원보다 좀 길어요. 양에서 일단 좀 압도하는 학교가 일단 한영외고라고 보시면 돼요. 한영이 제일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이제 문법이 되게 중요하죠. 문법은 잘 하셔야 되는데 탭스 문법. 탭스 문법을 강조한 이유는 한 세트를 푸시면 문법 전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법, 관계사, 구어체부터 해서 형용사태까지 다 있어서 be living이냐, to live냐, living이냐, live냐 굉장히 좀 꼼꼼하게 묻습니다. 한영외고는 문법은 출제되지 않지만 문법을 잘 해야만 또 됩니다. 문법을 잘하는 친구들이 등급이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법 잘 하셔야 되고요. 탭스 문법은 이 46에서 50번까지는 뭐냐면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앞뒤 문맥을 따져야 돼요. 논리입니다. 여기 킬러 문항이나 마찬가지예요. 탭스 문법을 하실 때 논리성도 길러지고요. 독해를 정확하게 하는 힘도 길러지기 때문에 탭스 독해, 탭스 문법 무조건 하셔라. 요거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수를 잘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개에서 43개 정도 돼야 상위고 극상위는 우리 애는 어차피 스카이를 노리고
극상위권 가겠다, 경영경제 가겠다 이런 친구들은 요거까지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죠. 어휘는 탭스 어휘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오면은 탭스가 좀 어려운데요. 계속 반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반복을 계속해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 계속 하시고요. 이 탭스 어휘 자체가 난이도가 있어요. 탭스 어휘 한 애들하고 아닌 애 차이가 나죠. 왜? 탭스 어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대학원 영어입니다. 이 정도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대치동에도 그렇고. 옛날엔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엔 다 수능밖에 안 하니까 수능하는 애들하고 탭스하는 애들은 거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KNS 애들이 가 전교권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외고에가 전교권 하고 있어. 그런 친구 무조건 탭스를 들으시고요. 혹시 저학년들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법 같은 경우는 선문 종합이나 선문 기본 같은 거, 선문 기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독해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수능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수능은 몇 개 맞추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보고서 아이가 몇 개의 문제를 끌어낼 수 있느냐, 요약 문제를 끌어낼 수 있을까, 문맥 문제를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스스로가 이제 글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능이 만만치가 않은 게 요번에 6월 거 4%였던 거고 작년 수능 3.11%였습니다.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빈칸 추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삽입 순서로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능을 좀 탄탄하게 좀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영 외국어가 됐더라도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높기 때문에 수능을 좀 탄탄하게 하고 가시는 것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리 잘 하셔야 되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런 걸 많이 읽으셔야 돼요. It is remarkable.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처럼 많은 전쟁에서 the defeated, 패배한 사람들이 이겨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The defeated, 패배한 사람들이 이겨왔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글들을 보고서 잘하는 학생들은 야, 왜 이긴 사람들, 왜 진 사람들 이겼다고 했을까라고 해서 따지는 훈련하는 게 이제 상위권들이라고 한다면 중하위권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사고력을 굉장히 많이 길러주는 교재가 선문종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문종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고를 가는 친구들 이런 인문학적인 지문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지문의 인문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종합은 어느 외고를 가든지 가장 펀더멘털이 되는 거다. 극상이라고 하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성문종합의 강점이 이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he defeated do not always remain defeated. 이 나온 부분에서 보면 뭐냐면 이 The defeated가 이게 나오면 이게 왜 더지가 되지 않느냐, apply to 적용되는 게 구문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외고에서 보게 될 어떤 지문들, 처음 보는 지문들을 도파할 수 있는 툴을 많이 주는 게 성문종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문종합은 하고 가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